안녕하세요. 박명숙입니다. 오늘 KPDA 도파민 방송국에는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늘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성함만 들어도 우리 파킨슨 환우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은 분이십니다. 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전범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 웃으시니까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는 그 환자분들이 하도 이제, 무서운 분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선입견이, 무서우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 얘기를 좀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환자분들 몇 분한테 또 좀 궁금증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몇 분한테 질문을 좀 받았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벼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리가 그 약을 그 주로 이제 그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은 공복에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게 이제 흡수가 빠르고 또 이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 공복에 그렇게 장기간 약을 복용했을 때 위가 괜찮은지 그걸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그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할 때 네. 일반적으로는 공복 시에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병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 약효가 식사를 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시작할 때는 우선 이제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처음에 복용하게 되면 그 모든 파킨슨 약이 그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겠지요. 뭐 속이 거부건 사람, 특히 이제 매스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처음 복용할 때는 식사 후에 우리가 복용할 것을 이제 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에 적응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약을 그 식사와 같이 복용하게 되면 흡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그 약의 흡수가 좀 더 그 좋아야 될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복에 복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오심, 구토, 뭐 이러한 그 증상들이 약이 위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약을 드시고 거부감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그러한 그 거북함을 줄이는 약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약들이 뭐 모든 환자한테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 환자들이 공복 시에도 이러한 약 없이 잘 복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다른 이러한 그 오심구토를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양약을 먹으면 간에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이러한 그 어떤 면에서는 미신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간에 나쁜 약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파킨슨 약은 대부분 간에 나쁘지 않고 간이나 신장 등등이 나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기 때문에 간이 나빠진다, 위가 나빠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모든 약은 왜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독을 하죠. 해독을 네네, 하기 때문에 네, 간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간은 이런 해독을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모든 음식물에 이러한 그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해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물질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그, 그런 그 대사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학 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뭐 약물들이 간에 그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왜 그 오심이나 구토 때문에 식후에 이제 약을 처음에 확진받을 때는 식후에 드시라고 그렇게 처방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권유를 하죠. 그렇게 하고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약효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복으로 이제 시간을 맞춰서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뭐 한 7, 8년 되신 분들도 보면은 그 처방전에 식후 이렇게 만약에 3번을 드시게 되면 식후 네. 30분 이렇게 처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네, 뭐 7년이 아니고 10년, 뭐 20년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식사를 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에 차이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복 시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지 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공복시도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환자들 중에 단백질을 조금만 먹더라도, 네, 고기를 조금만 먹더라도 약효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설로 파킨슨병에서는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그 속설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약을 먹으면서 이런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과 단백질을 복용이 아니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시간 간격을 두면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단백질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환우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70대 이상이신 분들 경우에 식후 30분 약 복용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식사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아침 약 드시고 이제 점심 약 드시고 저녁 약 드실 때 식사 후에 30분 그걸 지키시느라고 12시에 점심 드시고 저녁을 7시에 드시게 돼도 식사 후에 약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5시, 6시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나는 너무 힘들어요, 요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진료를 갔을 때 몇 시에서 몇 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이 증량이 돼서 온다고 예,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서로 간의 소통에 네, 맞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식후에 그 약을 드시게 뭐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처음부터 약을 먹었을 때 메스고 토하는 게 심하면은 다음에는 약을 소위 얘기해서 꼴도 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약을 보기만 해도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메스고 네, 토하고 이제 그런 네, 증상이 생길 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식사 후에 부작용이 좀 덜할 그러한 시기에 약을 들게 뭐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식사 후에 약을 먹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렇지만 파킨슨 약은 효과가 어느 일정한 시간 가는 것이 이제 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진행하신 분들 그래서 약에 그 효과가 민감하신 분들은 뭐 공복시가 뭐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을 맞추어서 드시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인데요. 11년 차 되신 분인데 미라펙스와 퍼킨과 아질렉트를 이제 드시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걸 장복을 하셨는데 운동 중독과 쇼핑 중독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장복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특정 약에 대해서만 부작용인지 예, 그걸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연구에 나온 그러한 결과하고 그 개인에게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그 문제하고 서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파킨슨 환자한테서 특정 약물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충동장애, 운동 중독, 뭐 그다음에 쇼핑 중독, 그리고 또 뭐 그저 성적 충동이라든지 뭐 도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든 파킨슨 약물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파킨슨 약은 모두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 방법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도파민이 그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충동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서의 그러한 그 분류 그러한 그 군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충동 장애가 더 잘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이러한 충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러한 가능성이 많은 약물 중에서 가능성이 많다고 나온 그런 약물, 논문에서 나온 그런 약물이죠. 그러한 것을 갖다 먼저 우리가 줄입니다. 가이드라인이죠.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파민 뭐 기량제 여기에서는 이제 미라펙스가 되겠는데 미라펙스가 첫 번째 타겟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라펙스를 끊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ок시나 아질렉트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그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약들이 기본적인 그 파킨슨 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나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도파민 기량제를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면 그 용량을 줄이고 다른 약 바꾸게 되면 혹시는 이제 끊고 줄이게 되면 이런 충동 장애들이 그 어느 정도는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약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걸 갖다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킨슨 약물을 전반적으로 조금 줄여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라펙스를 뭐 디킵이나 이런 휴연제를 다른 휴연제로 바꾸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다 아니에요. 끊어야 되고, 아, 끊어야 그리고 돼.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네. 그게 이제 아주 그저 그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속방정보다는 네. 서방정이 이러한 충동 장애가 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펙스 아니면 뭐 리퀴드 뭐 이게 이제 속방정이 있고 서방정이 있죠. 네. 그래서 서방정이 그런 경향이 덜 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뉴프로 패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은 것으로 우리가 음, 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충동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도파민 기량제를 우선 먼저 그 줄이거나 혹은 그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였을 때 이 환자들이 그 마치 그 이런 도파민 기량제에 중독된 것처럼 이걸 끊을 수가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충동 장애가 젊은 사람들한테서 더 잘 생기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 기량제를 우리가 그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운동 동요라든지 이상 운동이 잘 생기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도파민 기량제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도파민 기량제가 충동 장애를 일으켜서 그 수많은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그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충동장애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서도 이 도파민 기량제를 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L도파를 갖다가 좀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그 개인적인 막 그러한 그 상황에 맞게 약을 투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약이 이제 잘 맞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그 마도파를 명도파로 많이 바꿔서 처방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네. 복제약으로 바꾼 다음에 같은 양을 드셨는데도 약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약을 증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드셔야 되는지 그걸 질문하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제약은 네, 오리지널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 네, 라는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오리지널은 막 외국에서 만들어 온 약이고, 그리고 또 그 맨 처음에 잘 만들어진 약이고, 가격도 비싸 버리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복제약은 막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원료를 막 그 가져다가 만든 소위 좀 허접한 질이 떨어진 약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허접한 약이라고 생각되는 약을 나라에서 아니면 의사들이 왜 사용을 하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제약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면 그 특허로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을 때 그러한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개발비 등등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약을 그 개발할 그러한 인센티브가 적어집니다. 물론 이제 생명의 그 소중함을 그 생각을 해서 연구들이 막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 특허를 그 계속 영구적으로 하게 한다면 그러한 그 회사들이 새로운 약제를 개발할 그러한 역시 그 인센티브가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복제약이 맞아. 생기게 된 이유는 막 그러한 특허가 이제 만료된 그런 약물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을 그, 아, 그 가격 정책을 취함으로써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이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들을 복제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될 때 그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복제약이 그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러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과 그 복제약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약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약이 동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한 약이 다른 약과 비교해서 그 용량이 100대 100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95대 100일 수도 있고 105대 100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오리지널이고 하나가 복제약이겠죠. 그래서 이게 많다고 이게 그 좋은 것도 아닐 거고 그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용량이 조금은 다를 텐데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약을 바꾸었을 때 조절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용량이 그 부족한다고 했으면 그 분에게서는 약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네,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얘기가 이제 하나씩 둘씩 그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네, 그 국내약은 좋지 않다라는 이런 불신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6년 차 되신 분의 질문인데요. 그 떨림이 있으셔가지고 PK매즈를 하루에 4번 드시는데요. 반알씩. 지금 한 4년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눈이 약간 이렇게 뭐가 낀 것 같이 뿌해가지고 사물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고 눈곱 낀 것 같이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PK매즈 때문인지, 그럼 PK매즈를 끊어야 되는지, 네,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안과에 가보셨나요? 네.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이 파킨슨 병뿐만 아니고 다른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녹내장, 백내장, 그 망막 변성 등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시면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안과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 가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그 약을 먹었을 때 메스코코, 그리고 또 이제 구토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그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 파킨 환자들이 그 내시경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킨슨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위궤양이라든지 네. 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있다고 다른 병들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 약을 먹고 메스껍고 막 그럴 때 그 이게 그냥 약 때문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 그 저 국민들이 그 받아야 되는 그 건강검진을 갖다 꼭 받도록 하십시오. 내시경을 포함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1992년에 이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환자 한 분이 속이 거북하다고 저한테 몇 번 이제 그 뭐야죠, 하소연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잊고 있는데 그 나중에 그 뭐야죠, 그 얘 들리는 얘기로 그분이 위암에 걸려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메스크 없고 뭐 그럴 때 왜 내시경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거는 본인이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령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뭐 무릎이 아프시다든지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혹은 그 발이 뭐 저리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게 파킨슨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파킨슨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허리에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고 네. 무릎에 문제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셔서, 이건 뭐 그 나이가 드시면 이게 문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서 검진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증상이 파킨슨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약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PK메르츠를 갖다 드시면서 눈이 뿌옇다고 했는데, 안과에서 특별히 봐야 할 게 각막입니다. 네. 각막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PK메르츠를 처방할 때는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PK 매즈를 끊든가 뭐 이렇게. 아니요, 드셔도 됩니다. 아, PK 매즈를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안과에서 PK메르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그 각막 내피 세포의 그 두께가 그렇게 얇아지지 않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런 PK메르츠를 갖다가 드셔도 됩니다. 어, 그게 아니고 만약 거기 이상이 있다고 하면 PK메르츠를 갖다가 드실 수가 없는 거죠. 끊어야 되겠죠. 네. 이 뿌옇고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제가 뭐 안과 지식은 없습니다만 가령 네. 백내장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들이 다들 있으시다 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걸 갖다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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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파킨슨 환자들한테서 가령 뭐 다른 뭐 가슴이 뭐 답답하다든지 했을 때 이게 파킨슨 때문에 그런 건지 약 때문인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는 나에게 신장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가 한 번쯤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뭐 모든 증상이 오면 이게 파킨슨 때문인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그 증상에 맞는 과를 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꼭 필수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이제 오래되면서 네. 다른 병이 생기는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령 뭐 네,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또 뭐 그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15년 되신 분인데요. 그 지금 이제 분복을 하고 계시는데 분복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은 하루에 6번 약을 드시는데 분복을 해서 그 6번 약 중에 그중 하나를 또 다시 분복하는 분복해서 드신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더 조금 낫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가요? 분복을 하시면서 또 분복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편리함과 그리고 또 효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럴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태가 좀 더 잘 조절이 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가령 그 약을 하루에 3번 먹는 게 편리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6번으로 나눠 먹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약을 작은 약을 먹게 되면 그 나눠 먹었을 때 약 기운이 제대로 잘 안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3번 복용하는 것이 6번 복용하는 것보다는 편리합니다. 아, 그렇지만 6번을 먹어야만이 그 환자 증상이 잘 조절되는 분들이 있고 6번 가지고도 잘 되질 않아서 네, 좀 더 자주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이라고 하면 약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한 방법이 소위 얘기해서 두오도파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오도파는 그 위류관을 통해서 약을 펌프로 그 엘도파를 그 주입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로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펌프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사용할 수는 없고 이게 필요한 환자만 사용하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이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먹었더니 더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예, 분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10년 차인데요. 아침이 되면 근육이 뒤틀리고 이렇게 꼬임 증상이 있고요. 또 늘 이렇게 불안하고 그 응급 상황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게 그 약부작용인지 파킨슨 증상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운동 동요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불수기도 심하고, 운동 동요 중에서 이제 그 오후 때 그 몸이 굳어지는 것 말고도 굉장히 그 심한 비운동성 증상들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운동성 증상으로 이제 그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뭐 공포 뭐 등등이 있는 분 같은데 그리고 또 약 용량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네, 약에 잘 반응은 하지만 약물의 효과가 짧고 약에 민감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다른 아,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약의 부작용인지 혹은 파킨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네.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파킨슨 증상이지요. 음,
약을 먹었을 때만 생기는 증상은 약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그럼 약을 며칠 끊어보면 알겠네요. 이런 분들은 아마 며칠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늘 불안하고 응급상황이 응급상황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한 그 증상들은 늘 불안하다고 했는데 아마 네. 약이 떨어졌을 때 막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늘 분위기 불안하고 또 틀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환시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보인다고 그 들었거든요. 환시는 약 기운이 지나칠 때 생기는 막 그러한 증상일 겁니다. 아, 약을 복용하였을 때 그 나타나는 증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약을 조절하는데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 10년 차인데요. 그 7년 차 때보다 약이 지금 오히려 줄었는데요. 그 약이 7년 차 때 레보도파 425를 드시다가 지금은 10년 차인데 275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재 주 증상은 그 불수의가 좀 있는 증상이 있는데 약을 늘리면 오히려 불수의가 더 심해져서 약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파킨 환자한테서 약의 용량이 줄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약의 용량이 줄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체중이 많이 줄었다든지 혹은 그 다른 이유로 약을 많이 먹을 수 없을 경우에 그냥 치매가 심해지면 약을 복용하게 되면 환시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 증상을 희생하고라도 우리가 약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이분에게서는 네. 약의 용량이 줄어들었는데 레보도파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른 약들은 어떤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약은 그대로요. 글쎄, 그걸 갖다 제가 보기 전에는 아, 조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아, 정말 이것을 그 액면 자체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약은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은 사실은 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다른 약을 쓰고 있지 않으세요? 미라펙스 서방정을 아침, 저녁 0.75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약들은요? 안 먹어요. 저는 전혀 안 먹고 계시다 이거죠? 네, 근데 425, 275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네. 전에 이제 7년차 때 425 드렸을 때 그걸 갖다가 매일 425를 갖다가 레귤러하게 드셨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라펙스 속방정 0.5하고 이 레보도파, 말도파를 그때 먹었는데요. 그때 하루 4번을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먹었는데 약이 좀 센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의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약의 용량들을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따져볼 게 많습니다. 제가 줄이게 된 거는 불수의가 오기 시작을 해서 약을 조금씩 줄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불수의는 줄었는데 네네. 기운이 조금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또 이제 환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가령 마도파 125, 예, 퍼킨 125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25는 네, 레보도파가 아닙니다. 네, 마도파 125, 그 다음에 퍼킨 125 했으면 그 중에서 100만, 네, 100만 레보도파입니다. 네, 퍼킨 250에서는 퍼킨, 퍼킨 250에서는 레보도파가 250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마도파 25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는 200만 레보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레보도파 성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갖다가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방정, 속방정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흡수되는 물론 그 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흡수되는 양을 계산할 때 서방정과 북방정의 흡수가 1대1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약을 그 처방을 할 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처방을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약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줄었을 때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정말로 줄었는지, 네. 두 번째로는 줄게 된 이유가 뭔지 등등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늘리면 불수위가 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레보도파가 아닌 네. 다른 그러한 그 약들로 좀 더 골고루 약이 몸에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도파민 기량제가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든지 PK메르지를 사용한다든지 막 혹은 막 요즘에 그 새로 나온 사피나마이드라든지 오피카폰 등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불수위는 레보도파 때문에 거의 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 레보도파 때문에 생기게 되겠지만 네. 그렇지만 레보도파를 갖다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레보도파를 그 좀 더 길게 효과적으로 몸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 요즘에 그 보면은요, 그 파킨슨 환우들이 보면은 좀 젊어졌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40대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 파킨슨 환우들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그 들은 얘기, 네. 한번 본 얘기, 뭐 특정 예에 의해 생기는 착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전에도 이러한 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파킨슨 환자 연령이 젊어지는지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이제 별로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파킨슨 환자의 연령이 젊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그 굉장히 그 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파킨슨 환자의 평균 연령은 더 높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병원마다 그 오시는 분들이 달라요. 가령 그 서울대병원, 3차 병원에서는 좀 더 젊은 분들이 그 병원에 오게 되고 그 일반 그 개인 병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킨슨 환자의 그 연령이 젊어진다고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더 눈여겨 봐서 그렇지 음, 그러한 그 파킨슨 환자의 연령이 젊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듣다 보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막 50대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거예요. 처음 방송할 때보다 네, 3년 아마 전보다. 네, 그러실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그 뭐라고 착시이지 실제로는 파킨슨 환자의 평균 연령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령화 때문에라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그 약을 이제 저희가 보통 3시간이나 4시간마다 한 번씩 먹게 되는데 그 이제 하루에 뭐 몇 번 먹으면 그 약을 먹고 그 다음 타임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9시에 약을 먹고 1시에 먹어야 되는데 12시 돼서 이미 소진이 오기 시작하면 이분은 이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1시까지 참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12시에 약을 땡겨 먹자니 또 한 번 더 먹어야 되니까 약이 늘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이제 서너 시간마다 약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초기 파킨슨 환자들은 하루에
뭐 그 두 번이나 세 번 네, 약물 종류에 따라서 혹은 한 번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그 네. 이유가 약 때문에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약효가 짧아진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게 되면 몇 년 후에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 그걸 이분은 명확하게 약을 늘릴 타임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주 그 사용을 갖다가 이제 그 하게 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루하루마다 그 반응 정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가령 뭐 식사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뭐 저희들이 뭐 의사들이 매일 이럴 때는 이래라, 저럴 때는 저래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세 번을 하게 되겠는데 때를 맞춰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때에는 그 좀 더 허기지는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그 배가 불러서 식사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원래는 1시에 먹게 됐는데 12시에 증상이 심하게 되면은 그때 약을 드셔야 됩니다. 허기지게 되면은 그 저혈당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 한 번 약을 더 먹게 된다 하더라도 그날은 약을 더 드셔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진료 시간이 거의 이제 뭐 5분 전후로 진료를 보는데요. 그 효과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진료 보시면서 5분씩이나 봅니까? 5분 전후. 저도 5분 이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짧은 시간에 진료를 보기 위해선 환자분들이 이 정도는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꼭 설문지를 작성해 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환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적어가시면 돼요. 증상은 어땠고 이렇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다. 막 그걸 적어가시면 그 처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진 것은 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빠진 것만 아, 적어가시면 문제점만 적어가시면 막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담당 의사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카페나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 환자분들이 카페나 인터넷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아하는 게 뭐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정확한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갖다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근데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분 진료도 길다고 하셨는데 6개월에 한 번 가서 5분 진료를 보고 자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다 못하니까 처음 확진을 받았을 때 이걸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가면 같은 환우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다 하소연을 하고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카페가 다 틀린 정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카페에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인터넷 보는 거를 별로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거짓말 중에서 네, 그 거짓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 거짓말이 있고
큰 거짓말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절반이 거짓말인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큰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 저건 거짓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아예 믿지를 않는데 네, 절반만 거짓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그 정보들이 그 옳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틀린 정보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네, 부족하더라도 또 어렵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얘기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할 겁니다. 원하는 정보, 원하는 게 아니죠. 그 환자가 그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내용만 적혀 있는 그러한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환우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시면 한번 듣겠습니다. 그 제가 환우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파킨슨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십시오. 초기부터. 왜냐하면 초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됩니다. 병이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의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있어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셔서 미리부터 파킨슨 협회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요. 그 전범석 교수님은 저희 자문위원이시잖아요, 협회. 아, 공식적으로 그죠. 그 임명장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뭐 네. 얼마든지 그럼 자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파킨슨 확진을 받으러 가는 환우들이 있을 경우에 대한 파킨슨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네, 협회에서 좀 더 네, 이러한 그 환우들을 협회로 좀 더 그 많이 그 이끌기 위한 그러한 그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그 팜플렛을 그 병원에 그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환우들을 협회로 이끄는 막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팸플릿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